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은 공항을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부심의 선율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난 7년은 서지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마음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형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고 성숙한 아름다움과 매력은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엄마, 자신감 넘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멋지잖아. 너희도 멋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 입으니까 얼마나 시크하고 매력적이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못 봤어? 그녀의 말에 민준과 민호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끝없는 자신감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자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두 아이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침실 3개와 넓은 거실,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가족에게는 완벽하고 어쩌면 지은과 두 아이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틀었다. 마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 달리 두 아이는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주는 대걸레를 들고 진짜 남자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청소 안 하세요? 민준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매우 능숙했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해야지. 엄마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아내를 돕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도 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야, 엄마 말이 맞지? 창문을 닫고 있던 민호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끄덕였다. 네, 엄마 말씀은 뭐든지 다 옳아요.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봐, 동생 말 들었지? 민준은 시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엄마가 게으른 거겠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은은 크게 웃으며 아들을 놀렸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민준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자뻑은 정말 약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아이가 청소를 끝내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을 불렀다. 자, 빨리. 엄마가 쇼핑 데려가 줄게.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가서 입학 준비를 위해 옷과 책, 학용품을 골랐다. 민호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버블티 가게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저 버블티 사주세요. 2년 동안 못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 남자는 버블티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맥주나 마셔야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 아이가 자신처럼 가끔은 작은 기쁨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뚫어지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서지은 씨, 맞죠?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그는 약간의 원망과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는 거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7년 지났는데 벌써 나를 잊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도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남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 제 아들인가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퍽! 지은은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 머리에 손을 대? 게다가 당신 아들이라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내 아들들한테 아빠는 없어. 죽었으니까. 두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멍청한 아저씨.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다니. 우리 머리 만졌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온순했던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는 듯했다. 7년 전 일,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냉혹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은 공항을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부심의 선율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난 7년은 서지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마음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형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고 성숙한 아름다움과 매력은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엄마, 자신감 넘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멋지잖아. 너희도 멋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 입으니까 얼마나 시크하고 매력적이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못 봤어? 그녀의 말에 민준과 민호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끝없는 자신감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자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두 아이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침실 3개와 넓은 거실,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가족에게는 완벽하고 어쩌면 지은과 두 아이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틀었다. 마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 달리 두 아이는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주는 대걸레를 들고 진짜 남자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청소 안 하세요? 민준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매우 능숙했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해야지. 엄마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아내를 돕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도 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야, 엄마 말이 맞지? 창문을 닫고 있던 민호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끄덕였다. 네, 엄마 말씀은 뭐든지 다 옳아요.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봐, 동생 말 들었지? 민준은 시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엄마가 게으른 거겠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은은 크게 웃으며 아들을 놀렸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민준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자뻑은 정말 약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아이가 청소를 끝내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을 불렀다. 자, 빨리. 엄마가 쇼핑 데려가 줄게.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가서 입학 준비를 위해 옷과 책, 학용품을 골랐다. 민호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버블티 가게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저 버블티 사주세요. 2년 동안 못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 남자는 버블티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맥주나 마셔야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 아이가 자신처럼 가끔은 작은 기쁨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뚫어지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서지은 씨, 맞죠?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그는 약간의 원망과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는 거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7년 지났는데 벌써 나를 잊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도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남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 제 아들인가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퍽! 지은은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 머리에 손을 대? 게다가 당신 아들이라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내 아들들한테 아빠는 없어. 죽었으니까. 두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멍청한 아저씨.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다니. 우리 머리 만졌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온순했던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는 듯했다. 7년 전 일.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냉혹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판결을 받아들이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때 당신 약혼녀 있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이도 꽤 컸겠네요. 그런데 우리 모자는 왜 찾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안 했어요. 그녀가 날 배신해서 당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요. 지은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크게 웃었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가자, 얘들아. 그녀는 등을 돌려 두 아이를 데리고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팔을 뿌리쳤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거 나요. 나 좀 내버려둬요.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제발 용서해줘요.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모든 걸 보상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지금 놓을래? 아니면 하이힐 한 짝 더 맞을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다.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의 서지은은 어디 갔어요? 그녀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 씨, 예전에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당신처럼 뻔뻔한 인간이 제일 싫어요. 서지은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 걸어갔다. 그는 멍하니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를 붙잡을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슴속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철없던 행동 때문에 가질 수도 있었던 그녀와 가정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원망했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의 어깨를 작은 손이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돌아보니 민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되고 싶어요? 쉽지 않을 텐데.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투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몸을 돌려 엄마를 따라 달려가 버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 아이는 빠르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자신과 꼭 닮은 개구쟁이 같은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7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지나간 모든 순간을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을 기억했다. 만약 그날 그녀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는 그녀와 아이들 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실수는 이미 저질러졌고 그는 그 책임을 지고 이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가 보여준 냉담함은 그녀가 겪었을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와 아이들에게 보상할 기회가 다시 올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 답이 영원히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7년 내내 그리워했던 여인을 찾았지만 이제 그녀 곁에 있을 기회는 없었다. 그는 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실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이 사는 아파트. 화장실 안에서 지은이 배를 움켜쥐고 약한 목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다. 민호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가서 생리대 좀 사다 줄래? 엄마 그날인가 봐. 민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호는 택시를 잡아 집 근처 마트로 향했다. 생리대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주위의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악수를 청했지만 민호는 가볍게 웃으며 거절했다. 누나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따 다시 만나요. 아이는 윙크를 하고는 계속 물건을 골랐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태도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생리대 코너 앞에서 아이는 이것저것 보며 고민에 빠졌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젠장, 엄마가 어떤 걸 쓰셨더라?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민호는 이리저리 오가며 이것저것 집어들고 사용 설명서와 효과를 읽어보았지만 전부 다 비슷해 보였다. 허둥대는 와중에 아이는 실수로 생리대 한 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집어들다가 마침 한 남자와 부딪혔다. 남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물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민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남자는 아이를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너구나.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저씨는 민호는 머뭇거렸다.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아저씨는 저번에 쇼핑몰에서 만났던 사람이잖아. 내가 네 아빠야.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반항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아빠는 없어요. 아이가 가려던 참에 남자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고 몸을 숙여 눈을 맞췄다.
어, 여기는 왜 왔어? 뭐 사려고? 왜 사지도 않고 가려고 해? 엄마 생리대 사드리러 왔는데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직원분께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집에 가려던 거 아니에요. 민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살며시 웃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지은 씨 생리대 사러 왔구나. 아저씨가 골라줄게. 아저씨는 엄마가 어떤 걸 쓰는지 알거든? 그는 예전에 그녀가 사용하던 종류를 기억해내며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날개형 좋은 느낌 생리대 한 팩을 골라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이거야. 네 엄마가 자주 쓰던 거야. 민호는 손에 들린 물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아저씨랑 우리 엄마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볼게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은 공항을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부심의 선율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난 7년은 서지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마음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형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고 성숙한 아름다움과 매력은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엄마, 자신감 넘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멋지잖아. 너희도 멋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 입으니까 얼마나 시크하고 매력적이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못 봤어. 그녀의 말에 민준과 민호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끝없는 자신감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자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두 아이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침실 3개와 넓은 거실,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가족에게는 완벽하고
어쩌면 지은과 두 아이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틀었다. 마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 달리 두 아이는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주는 대걸레를 들고 진짜 남자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청소 안 하세요? 민준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매우 능숙했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해야지. 엄마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아내를 돕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도 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야, 엄마 말이 맞지? 창문을 닫고 있던 민호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끄덕였다. 네, 엄마 말씀은 뭐든지 다 옳아요.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봐, 동생 말 들었지? 민준은 시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엄마가 게으른 거겠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은은 크게 웃으며 아들을 놀렸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민준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자뻑은 정말 약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아이가 청소를 끝내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을 불렀다. 자, 빨리. 엄마가 쇼핑 데려가 줄게.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가서 입학 준비를 위해 옷과 책, 학용품을 골랐다. 민호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버블티 가게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저 버블티 사주세요. 2년 동안 못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 남자는 버블티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맥주나 마셔야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 아이가 자신처럼 가끔은 작은 기쁨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뚫어지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서지은 씨, 맞죠?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그는 약간의 원망과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는 거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7년 지났는데 벌써 나를 잊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도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남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 제 아들인가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퍽! 지은은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 머리에 손을 대? 게다가 당신 아들이라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내 아들들한테 아빠는 없어. 죽었으니까. 두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멍청한 아저씨.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다니. 우리 머리 만졌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온순했던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는 듯 했다. 7년 전 일.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냉혹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판결을 받아들이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때 당신 약혼녀 있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이도 꽤 컸겠네요. 그런데 우리 모자는 왜 찾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안 했어요. 그녀가 날 배신해서 당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요. 지은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크게 웃었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가자, 얘들아. 그녀는 등을 돌려 두 아이를 데리고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팔을 뿌리쳤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거 놔요. 나 좀 내버려둬요.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제발 용서해줘요.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모든 걸 보상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지금 놓을래? 아니면 하이힐 한 짝 더 맞을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다.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의 서지은은 어디 갔어요? 그녀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 씨, 예전에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당신처럼 뻔뻔한 인간이 제일 싫어요. 서지은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 걸어갔다. 그는 멍하니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를 붙잡을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슴속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철없던 행동 때문에 가질 수도 있었던 그녀와 가정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원망했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의 어깨를 작은 손이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돌아보니 민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되고 싶어요? 쉽지 않을 텐데.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투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몸을 돌려 엄마를 따라 달려가 버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 아이는 빠르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자신과 꼭 닮은 개구쟁이 같은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7년,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지나간 모든 순간을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을 기억했다. 만약 그날 그녀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는 그녀와 아이들 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실수는 이미 저질러졌고 그는 그 책임을 지고 이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가 보여준 냉담함은 그녀가 겪었을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와 아이들에게 보상할 기회가 다시 올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 답이 영원히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7년 내내 그리워했던 여인을 찾았지만 이제 그녀 곁에 있을 기회는 없었다. 그는 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실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이 사는 아파트. 화장실 안에서 지은이 배를 움켜쥐고 약한 목소리로 밖을 향해 외쳤다. 민호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가서 생리대 좀 사다 줄래? 엄마 그날인가 봐. 민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호는 택시를 잡아 집 근처 마트로 향했다. 생리대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주위의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악수를 청했지만 민호는 가볍게 웃으며 거절했다. 누나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따 다시 만나요? 아이는 윙크를 하고는 계속 물건을 골랐다.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태도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생리대 코너 앞에서 아이는 이것저것 보며 고민에 빠졌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젠장, 엄마가 어떤 걸 쓰셨더라?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민호는 이리저리 오가며 이것저것 집어들고 사용 설명서와 효과를 읽어보았지만 전부 다 비슷해 보였다. 허둥대는 와중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은 공항을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부심의 선율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난 7년은 서지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에 유약하고 마음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형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고, 성숙한 아름다움과 매력은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엄마, 자신감 넘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멋지잖아. 너희도 멋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 입으니까 얼마나 시크하고 매력적이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못 봤어. 그녀의 말에 민준과 민호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끝없는 자신감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자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두 아이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침실 3개와 넓은 거실,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가족에게는 완벽하고 어쩌면 지은과 두 아이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틀었다. 마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 달리 두 아이는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주는 대걸레를 들고 진짜 남자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청소 안 하세요? 민준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매우 능숙했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해야지. 엄마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아내를 돕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도 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야, 엄마 말이 맞지? 창문을 닫고 있던 민호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끄덕였다. 네, 엄마 말씀은 뭐든지 다 옳아요.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봐, 동생 말 들었지? 민준은 시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엄마가 게으른 거겠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은은 크게 웃으며 아들을 놀렸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민준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자뻑은 정말 약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아이가 청소를 끝내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을 불렀다. 자, 빨리. 엄마가 쇼핑 데려가 줄게.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가서 입학 준비를 위해 옷과 책, 학용품을 골랐다. 민호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버블티 가게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저 버블티 사주세요. 2년 동안 못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 남자는 버블티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맥주나 마셔야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 아이가 자신처럼 가끔은 작은 기쁨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뚫어지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서지은 씨, 맞죠?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그는 약간의 원망과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는 거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7년 지났는데 벌써 나를 잊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도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남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 제 아들인가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퍽! 지은은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 머리에 손을 대? 게다가 당신 아들이라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내 아들들한테 아빠는 없어. 죽었으니까. 두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멍청한 아저씨.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다니. 우리 머리 만졌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온순했던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는 듯했다. 7년 전 일.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냉혹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판결을 받아들이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때 당신 약혼녀 있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이도 꽤 컸겠네요. 그런데 우리 모자는 왜 찾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안 했어요. 그녀가 날 배신해서 당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요. 지은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크게 웃었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가자, 얘들아. 그녀는 등을 돌려 두 아이를 데리고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팔을 뿌리쳤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건 아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제발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아이를 지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시렸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너와의 아이 따위 원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건 내게 수치일 뿐이야. 지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고통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희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술에 취한 그가 자신을 약혼녀로 착각했던 그 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하룻밤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으로 없애버릴 테니.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퍼져나갔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당신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이 아이도 당신 핏줄인데. 좋아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 여기서 떠나겠어요. 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날카로운 손길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뺨을 감싸쥐고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 좋아. 원한다면 나. 하지만 명심해. 그 더러운 아이, 난 절대 필요 없으니까. 그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통과 뒤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경멸을 가슴에 새긴 채 7년 후 인천국제공항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와 세련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는 그녀에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쯤 된 쌍둥이 소년이 꼭 닮은 얼굴로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 역시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채 엄마와 함께 당당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공항의 풍경을 압도하며 신선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얘들아, 왜 이렇게 똑같이 입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두 아이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엄마가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지은은 멋쩍게 웃었다. 싱가포르에서 이 두 벌의 옷이 너무 멋져 보여 직접 사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네.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시크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은은 그런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두 아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아이들이었다. 세 사람은 공항을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자부심의 선율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난 7년은 서지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하고 마음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형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 자격으로 귀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고, 성숙한 아름다움과 매력은 누구라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두 아들과 함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왔다. 엄마, 자신감 넘치시네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멋지잖아. 너희도 멋지고. 우리 셋이 이렇게 블랙으로 맞춰 입으니까 얼마나 시크하고 매력적이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못 봤어. 그녀의 말에 민준과 민호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끝없는 자신감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의 자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두 아이는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침실 3개와 넓은 거실, 완벽한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가족에게는 완벽하고 어쩌면 지은과 두 아이에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소파에 길게 누워 영화를 틀었다. 마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듯한 그녀와 달리 두 아이는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주는 대걸레를 들고 진짜 남자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다. 엄마, 청소 안 하세요? 민준의 모습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처럼 매우 능숙했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해야지. 엄마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중이야. 남자는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아내를 돕고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힘든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도 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야, 엄마 말이 맞지? 창문을 닫고 있던 민호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끄덕였다. 네, 엄마 말씀은 뭐든지 다 옳아요.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거봐, 동생 말 들었지? 민준은 시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엄마가 게으른 거겠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엄마 아들로 태어났는지. 지은은 크게 웃으며 아들을 놀렸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민준과 민호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자뻑은 정말 약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아이가 청소를 끝내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아이들을 불렀다. 자, 빨리 엄마가 쇼핑 데려가 줄게.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가서 입학 준비를 위해 옷과 책, 학용품을 골랐다. 민호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근처 버블티 가게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저 버블티 사주세요. 2년 동안 못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마시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 돼. 남자는 버블티 같은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맥주나 마셔야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두 아이가 자신처럼 가끔은 작은 기쁨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는 뚫어지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서지은 씨, 맞죠?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왜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그는 약간의 원망과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정신이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는 거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7년 지났는데 벌써 나를 잊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도 기억 안 나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남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 제 아들인가요? 나랑 닮은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퍽! 지은은 망설임 없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아들 머리에 손을 대? 게다가 당신 아들이라고? 똑똑히 말해두는데 내 아들들한테 아빠는 없어. 죽었으니까. 두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멍청한 아저씨.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다니. 우리 머리 만졌으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온순했던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갑고 도도한 눈빛. 그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후회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비웃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죠?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들을 힘겹게 꺼내는 듯했다. 7년 전 일.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냉혹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판결을 받아들이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때 당신 약혼녀 있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이도 꽤 컸겠네요. 그런데 우리 모자는 왜 찾는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 안 했어요. 그녀가 날 배신해서 당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당신이 떠난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요. 지은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크게 웃었다.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가자, 얘들아. 그녀는 등을 돌려 두 아이를 데리고 걸음을 옮겼지만 그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팔을 뿌리쳤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거 놔요. 나 좀 내버려둬요.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제발 용서해줘요.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모든 걸 보상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지금 놓을래? 아니면 하이힐 한 짝 더 맞을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다.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의 서지은은 어디 갔어요? 그녀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 씨, 예전에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당신처럼 뻔뻔한 인간이 제일 싫어요. 서지은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 걸어갔다. 그는 멍하니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를 붙잡을 어떤 자격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슴속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과거의 철없던 행동 때문에 가질 수도 있었던 그녀와 가정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원망했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의 어깨를 작은 손이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돌아보니 민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되고 싶어요? 쉽지 않을 텐데.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투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몸을 돌려 엄마를 따라 달려가 버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익숙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 아이는 빠르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자신과 꼭 닮은 개구쟁이 같은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 내 아이가 될 자격 없어. 그의 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여자는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의 계산적이고 잔인한 마음은 그녀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쌍둥이 아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7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치게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 하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서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고 눈은 희망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에게 다가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그와 나누고 싶다는 듯이 결과지를 내밀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워.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결과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우라면 지워.